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청년기업 대표님들 사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연초라 사업 계획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렵거나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청년기업 대표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정말로 각별한 그리고 그리고 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 세무사 대표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최재혁 세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업은 어떠세요? 사업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잘 번창하고 있습니다. 다 네. 대표님 덕분입니다. 뭐. 대표님 또 워낙에 또 소개를 또 많이 해주시고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또 대표님 덕분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저는 좋은 제가 것 추구하는 방향이죠.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세무 업무를 좀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세무사를 왜 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제 인생도 좀 살고 싶고,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상반기에 좀 일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 수익이 좋다. 그 대신에 좀 하반기는 일이 많이 없는 대신에 제 좀 인생을 좀 즐길 수가 있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이 좀 일이 많고 야근을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일은 제가 다 하는데 그에 대한 수익성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10억을 벌었다 줬다라고 해도 제 급여는 동일하지만 그에 대한 10억은 회사한테 들어가는 거지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은 많은데 그에 대한 수익성이 좋지 못해서 창업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지금 하고 계신 세무 업무 중에 또 옵션으로 뭐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세무 업무도 가장 중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표님들 약간 심리 상담이 아닐까. 맞네, 맞아요. 저도 대표님들 만나서 솔직히 세금 얘기는 한 10분, 20분밖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얘기는 이제 대표님들 사업하시면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충들이라던가 어려움, 아니면 향후 뭐 5년, 10년 동안의 계획을 좀 듣고 그거에 대한 좀 인생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뭐 세금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서비스니까 세금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죠. 의뢰를 받은 회사 성장됨에 따라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죠. 그래요? 저희가 매출액 1억인 회사랑 매출이 100억인 회사랑 수수료를 같이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바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한 대표님들이랑 저한테 매출액 뭐 1억이나 뭐 3억, 4억 작게 들어오셔서 정말 나중에는 매출액 100억, 1000억까지 같이 성장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이자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세무사님들에 대한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로세무사를 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고민하실 사항이 이제 영업이실 것 같아요.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정말 중요한데 건물을 좀 많이 탔습니다. 건물을 탔다는 게? 빌딩을 하나 들어갑니다. 가장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고 가방에 명함 한 200개, 300개 들고 다니면서 무작정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 상담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명함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 사업장 주변에 있는 빌딩을 다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명함 200개, 300개 챙기고 가서 오늘 이 안에 이거를 다 돌리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무작정 시작을 했고요. 창업을 하시는 젊은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방향성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사람들 대면하면서 만나는 게 요즘 사회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나와는 어떤 방법이 영업 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일까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님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런 영업 방식이 가능했겠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에 좀 아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좀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고, SNS를 통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많이 내려놓으시고, 처음 1년, 2년은 좀 누가 빠르게 성장하고 누구는 좀 천천히 성장하고 성장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 다다랐을 때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고충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업을 끝날 때까지 이 고충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대표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 고민은 영업보다도 직원들 관리, 그리고 직원 인재에 대한 채용, 그게 가장 현재 좀 고충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들 자체가 좀 복지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비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뭐 야근을 한다고 해서 야근 수당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내 직원들한테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 해서 최대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야근하면은 최대한 야근 수당 다 챙겨드리고, 그래서 먹는 거 최대한 다 식비 다 지원.
저는 이제 제 최고의 복제라고 좀 생각하는 게 점심 식사 시간이라던가 저녁 식사 시간에 제가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대표님들 만나서 저녁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살이 좀 약간 찌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을 좀 많이 먹으니까 점심에는 제 자리에서 샐러드 같은 거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반성이 되네요. 저는 이제 직원들 같이 먹는데 불편했으면 미안하다. 아마 많이 불편하시지들 않으셨을까 아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네요. 네.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나의 비전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까요? 점차 일을 해오면서 우리 대표님들이 성장하시는 모습 그리고 대표님들의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모색했을 때 세금에 대한 걱정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저와 같은 이제 청년 대표님들에게 세금에 대한 고민을 줄여드리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약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표님들과의 콜라보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님들 직접 만나서 미팅이나 식사도 많이 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 대표님이 이런 걸 좀 필요로 했었었는데, 아니면 이 대표님과 이 대표님 만나서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대표님들끼리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콜라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업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약간 좀 뿌듯함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업체 성장함에 따라서 저한테도 당연히 세무적으로도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대표님의 성공을 바라는 유일한 남이지 않을까. 대표님의 가족 그리고 유일한 남 중에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세무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발품을 띄워서 찾지 않아도 이제 소개해 주시면 사실 이제 또 신뢰가 가니까 그쵸. 또 이렇게 믿고 맡기게 되고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대표님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변리사나 법무사가 필요한데 주변에 지인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냥 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덤태기도 많이 씌이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을 때 한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뭐 300만 원, 400만 원에 뭐 고액의 이제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싫다 보니까 최대한 제 풀을 최대한 형성을 하자. 내가 변리사, 법무사님, 노무사님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거를 제가 대표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법무사님, 노무사님, 변리사님들이랑도 모임을 많이 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모임을 가지시면서 네트워크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모임은 못 하고 이제 그때 좀 친해지신 분들이랑 좀 괜찮은 사람들만 제가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제 소개를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죠. 좋네요.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웃기고 슬픈 우픈 얘기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대표님들 만나서 세금 신고도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지만 뭐 세무 조사라던가 상속세, 뭐 증여세, 양도세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접하고 이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신고 납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시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세금 신고 납부를 안 하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없으신데 이제 연락을 왜 주셨냐 했더니 안 그래도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를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덜컥 구매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이 세금도 안 10억을 내고. 어디서 났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사가 나왔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출액은 한 20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20억 정도를 10년 동안 버셨는데 누락을 하신 거고 세금 신고 납부를 안 하신 거고 10억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온 건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네. 매출액이 20억이었다는 거. 그 20억을 10년 동안 세금 신고 납부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러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대충 느낌적으로는 알고 계셨지만 그 주위에 그럼 세금 신고 안 하고도 잘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뭐 5년, 6년, 7년, 8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네.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워낙에 전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덜컥 자산을 구매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그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냈었어야 한 세금은 한 3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무신고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20%가 붙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8% 정도가 붙습니다. 연마다 그 금액에 그쵸. 이제 그 금액에서 또 붙잖아요. 네, 그쵸?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신고 안 한 게 지금 걸렸다. 그러면 무신고 한서 20%에 8%씩 3년이면 24%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억만 내면 끝냈을 거를 1억 5천에 대한 가산세까지 얹어서 4억 5천에 대한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대표님은 6억 내셨습니다. 아, 거의 집안채가 날라갔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뭐 세금 신고 납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네. 세무사로서는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를 안 네. 하신 거죠. 아유, 세금이 있어야 또 이제 정부도 돌아가고 그만큼 이제 기업들에게 또 혜택도 또 주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나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세무 절세에 관련된 팁이 있다면 있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뭐 인테리어라던가 각종 이런 책상, 의자, 비품들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좀 돈을 당연히 많이 쓰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자한테 한번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인데 세금계산서 없으면 내가 1,000만 원에 해주겠다. 그럼 살짝 유혹에 약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내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여준다 그러면은 약간 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가 아니다라고 일반 가세자이거나 법인 사업자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출은 빵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1,100만 원 줘도 나중에 100만 원 돌려받나? 지금 1,000만 원 주고 끝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부가세만 이야기고 만약에 소득세나 법인세까지도 들어가게 된다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빵원이니까 손실이 1,000만 원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로 또 2월이 됩니다.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순이익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금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손실이 1,0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이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 1,000만 원에서 작년도 손실 1,000만 원이었으니까 0원이 되는 거고 다음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은 빵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청년 창업공제는 꼭 받으시길 바래요. 청년 창업공제가 뭐냐면 5년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00%, 수도권 내에서는 50%만큼의 소득세랑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제 기장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창원 쪽 지방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액이 한 1년에 5억에서 7억 정도 나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 대표님이 청년이셔가지고 네. 세금을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시고 계십니다. 청년의 그 이제 수도권 외인 수도권 거죠. 외 지역이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업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업종을 꼭 확인하신 후에 이 청년 창업공제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세무사도 이제 사람이고 이제 간혹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께서도 꼭 챙기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표님이 잘하시는 거 네. 지원금 그렇죠. 지원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재난지원금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뭐 재난지원금 뭐 10만 원, 20만 원 받으시는 것만 이제 그동안 알고 계셨을 텐데 청년이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원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뭐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만 잘 받으셔도 내가 성장하는 게 3년 아니면 뭐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거를 1년 안에 확 당겨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꼭 챙기셔가지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작년에 좀 파격적이었던 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이지 않았을까. 그쵸. 이게 한 사람당 190만 원이면은 거의 웬만한 인건비는 다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청년 디지털로 인해서 작년에 좀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네. 지금 그 청년 디지털 일자리로 진짜 급성장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제 정말 주변에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 분들 주변에서 많이 알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기장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아라 했는데도 또 그 지원금이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좀 빨리 마감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못 받으신 대표님들은 좀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다 받았습니다. 대표님 다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저희는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그쵸, 필요하시니까 네, 또. PD 분들이 많이 필요했고 진짜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이번에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청년 중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금에 대한 체크는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사실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그냥 뭐 성장해라라는 그 복지적 관점일 수도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초기 창업자들한테 그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성장을 하고 또 성장한 기업들은 나중에 세금을 이렇게 정당하게 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를 원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서울로 굉장히 많이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출퇴근을 하시면서. 근데 저번에 이번 이 지원금을 통해서 좀 고양시에 있는 인재들을 우리 같은 고양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기회이지 않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수도권 외 지역의 그 세금 혜택을 좀 주는 이유도 기업들이 관내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수도권에서만 일하지 말고 좀 인구가 좀 유출되는 지역에서도 그 기업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국가의 혜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세무 업무에 대해서 영상들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 관련된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많고 진짜 소속들이 좀 세무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이 알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시니까 정말 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화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다 공개하나요? 네, 최재혁 세무사 네, 일산에 있고요. 뭐 세금 관련해서 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세무 업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좀 되게 융합하시는 걸 즐겨 하시기 때문에 네. 직종, 업종 상관없이 연락 한번 하시면 다들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모든 사업에서는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되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요즘에 좀 적게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이 번다면 많이 내는 건 맞지만 저는 이렇게 국가에서 공제 감면 같은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다 받아서 적용을 하는 게 또 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끝으로 우리 이 대표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좀 저희 세무사라는 직업을 좀 홍보하고 싶습니다. 점차 이제 AI가 발달을 하면서 빠른 미래에 사라질 업종으로 뭐 회계사도 있지만 세무사가 좀 거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분들이 AI로 대체되지 않는 한 세무사라는 직업은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다른 직업과도 연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떤 직업이든지 세금과 이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세무사라는 직업을 커리로서 다른 직업으로 이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젊으시니까 다양하게 또 이제 활동하실 수 있을 게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되게 다양한 것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의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영상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의 이제 청년 기업을 만나다였었는데요. 우리 이제 고양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기도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실 최재혁 세무사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최재혁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고 정말 궁금하다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시면은 성심성의껏 또 알려드릴 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를 보고 오신 분들은 정말 그 잘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2배, 3배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이 대표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재혁 세무사 이 대표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더 잘생기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표 보고 오시면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파격적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기업을 만나다의 이 대표
최재혁 세무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 앞으로 최재혁 세무사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